안녕하십니까. 버럭 도시농부입니다. 오늘부터는 제가 재배하는 사과 품종을 수확 시기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씩 소개를 해 드릴까 합니다. 이 밭은 시나노 스위트라는 그 품종을 제가 재배하는 밭인데요. 아마 시중에서도 약간 생소한 그런 느낌이 드실 그런 사과일 거예요. 아마 시나노 골드도 이제 점차 소비자들에게 이제 인식이 되어 가고 있는데, 시나노 스위트라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를 해 드릴까 하고요. 사과에는 뭐 여러 품종이 있죠. 특히 후지계열 같은 경우는 수십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그 혼종이 많죠. 뭐 이 사과 저 사과 품종을 섞여서 교배를 시켜서 만든 사과들이 많기 때문에 시중에서는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나노 스위트는 녹색과 붉은색이 섞여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8월 뭐 중순 하순 정도 가면 녹색으로 돼 있다가 가을이 깊어지면 약간은 붉은색에서 녹색 무늬를 띠는 그런 사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과를 처음에 보시면 색깔이 왜 이리 안 났지?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원래 사과 자체가 녹색으로 이렇게 익어 가다가 9월 초순 하순경을 접어들면 약간 붉은색으로 이렇게 띄기 때문에 사과 표면을 보면 두 가지 색상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죠. 근데 우리 그 소비자분들께서는 후지계열, 특히 부사 종류, 뭐 미얀마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빨간 사과만 이렇게 눈에 많이 보셨기 때문에 이런 사과들은 상당히 그 생소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를 해 드리는데, 이 시나노 스위티는 껍질이 얇습니다. 껍질이 얇고 과육이 그렇게 단단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껍질째 씹어서 먹기에 이제 상당히 적합한 그런 과일이고요. 유통기간이 짧죠. 그래서 저장성이 없기 때문에 이 시나노 스위트를 많이 생산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장성이 없고 숙기 기간이 짧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짧게 나와서 짧게 먹을 수 있는 그런 품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통기간이 짧은 관계로 시중에 뭐 유통하시는 분들이나 판매업자들이 그렇게 선호하는 품종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품종이 사과가 맛이 있기 때문에 직거래로 이렇게 소비를 하시는 분들은 품종을 알고 있죠. 그래서 대형 마트나 시중에서는 이런 사과를 구매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만큼 보관이나 숙기 과정이 짧기 때문에 일반 판매업자들이 이런 품종을 상대하기는 어렵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 과수원 직판하는 형태의 쇼핑몰을 구해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죠. 왜 그러냐 그러면은 시나노 스위트 이 사과를 재배하는 농가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많지가 않고, 저는 이제 또 아래에 뭐 요가밭이라고도 있는데 그 사과도 시중에서 구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나무 수령이 오래되고 그리 했지만 시나노 스위트를 가져가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직거래로만 사과를 판매를 하기 때문에 저희 소비자분들께서도 이런 사과들을 선호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제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보편적으로 그 1년 중 가을에, 쉽게 말해서 오직 가을에만 이 사과가 생산이 되고요. 유통기간이 짧고 생산 시기에 따라 맛의 변화가 상당히 독특한 그런 사과입니다. 9월에 나오는 녹색기가 도는 그런 시나노 스위트는 특히 맛이 새콤달콤하죠. 새콤달콤하고 특유의 청량한 맛이 있습니다. 청량한 맛이 있고, 우리가 그 사과를 먹다 보면 아삭아삭하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 사과가 그게 바로 대표적으로 아삭아삭한 그런 질감을 느낄 수가 있는 품종입니다. 그래서 시나노 스위트의 본연의 그 맛은 아무래도 좀 그 청량한 맛과 아삭한 맛으로
느낄 수가 있고요. 그래 10월에 되면 주황색으로 약간 변환이 됩니다. 사과가 변환이 되면서 새콤달콤한 맛은 약간 사라지죠. 그리고 단맛 위주로 또 맛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사나 홍옥처럼 약간 쓴맛이 돌면서 퍽퍽한 질감은 없어요. 퍽퍽한 질감은 없고 껍질이 얇기 때문에 달콤하면서 아삭한 특징은 여전히 살아있다고 보시면 되죠. 최근에 그 주문량이 이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품종을 찾으시는 분들은 이 품종이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죠. 잘 모르시고 이런 품종을 찾으시는 분들은 대부분 입소문으로 저한테 전화하고 오고 뭐 또 미리 주문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도 지금 현재 이 가온에 많은 양은 아닙니다. 한 90주 정도 이렇게 재배를 하고 있고, 올해는 꽃눈이 부실해서 제가 장가지 정리를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꽃눈을 좀 이 꽃이 피는 걸 보고 또다시 그 적과를 통해서 이제 전지를 겸하려고 생각을 했고, 그랬기 때문에 꽃이 올해 좀 많이 오지 않아서 애를 먹고 있는데, 이제 막 그 꽃들이 이제 움이 트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꽃눈을 보면은 상당히 튼실하죠. 이제 분홍색을 띠고 있는데, 이런 꽃눈은 튼실한데, 보편적으로 올해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꽃눈 분화가 좀 부실한 그런 편이 있는데, 그리 해도 예전의 수확량까지는 되지는 않더라도 뭐 적정량의 수확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꽃눈 같은 경우는 정례를 해줘야 되는데, 정례가 뭐냐 그러면은 이 정화의 밑에 나오는 이런 순들을 다 따주는 겁니다. 따주는 건데, 이렇게 보면 이 가지 하나에 지금 순이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죠.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지금 4개 정도 나오고 있는데, 좀 더 나눴다가, 이것도 꽃눈이거든요. 근데 꽃눈이 피게 되면 정화에 나오는 하나만 남겨놓고 꽃을 다 따주는 작업입니다. 그걸 적화라 그러고요. 정례라 그러면은 주변에 꽃눈 아예 이렇게 없애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특히 정화 주변에는 이렇게 꽃눈을 다 없애줘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이 부분이 튼실하게 커서 아주 성실한 열매를 그렇게 맺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보면 정화 끝에 꽃눈이 하나 또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렇게 없애주는 것을 정례 작업이라고 하는데, 정례 작업을 이렇게 충실하게 해주시면 나중에 적화나 꽃을 따주는 경우나 또 과일, 적과하는 부분에서도 일손을 많이 절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시골에 전문적으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도 일손이 많이 딸리기 때문에 좀 재배 면적이 넓으신 분들은 이런 정례나 이런 적화 작업을 참 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렵고, 저는 이제 과수 농사만 짓고 있고 다른 작물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오로지 사과 과원에만 이렇게 이제 신경을 써서 체계적으로 농사를 짓는다고 해도 시간상으로 많이 바쁩니다. 지금 4월 5일인데 오늘 한식날이죠. 한식날인데 보면은 이제 산소에 다녀오신 분들도 그렇게 하지만 4월은 모든 농사철이 참 정말 제일 바쁜 한 해라고, 한 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모든 게 파종 시기도 될 뿐더러 나무도 심어야 될 그런 시기도 있지만, 사과 이렇게 농사를 짓다가 보면은 뭐 저는 지금도 이제 사과를 팔고 있지만 1년 내내 쉴 수 있는 시간이 많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렇게 정례를 하지만 조금 있으면 올해는 한 15일 정도, 보름 정도 지금 개화 시기가 늦어지고 있는데, 꽃이 피기 시작하면은 적화 작업을 또 해줘야 되겠죠. 적화 작업을 하다 보면은 또 며칠 있으면 열매가 이제 맺어지다 보면 적과 작업을 해야 되고, 근데 적과 작업은 늦어도 5월 중순, 5월 말까지 저는 이제 다 끝내는 편이고요. 특히 적과 작업이 늦어지다가 보면은 과일 열매가 부실합니다. 쉽게 말해서 얼른 동물로 따지고 보면 돼지들도 새끼를 뭐 10마리 이렇게 낳다가 보면은 분명히 부실한 새끼가 나옵니다. 그러나 새끼가 2마리, 3마리 정도 이렇게 나서 어미 돼지가 키우다 보면
다 튼실하게 키우죠. 사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화방 안에 보편적으로 이제 열매가 꽃이 뭐 5개, 6개 이렇게 이제 피거든요. 그러면 가운데는 정화에 있게 피는 거예요. 가운데 제일 튼실한 열매 하나만 놔놓고 다 주변을 열매 다 따버리는 작업을 적과 작업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 열매를 4개, 5개 알을 솎아 내버리는 것이죠. 그걸 적과 작업이라고 하는데, 그 작업까지 지금부터 4월달, 5월달, 늦어도 6월 초순까지 정례 작업, 또 적화 작업, 적과 작업을 통해서 한 해 농사에 쉽게 말해서 열매 과실이 얼마만큼 정과를 통해서 대가로 갈 수 있는지, 맛있는 사과를 이렇게 얻을 수 있을지, 그게 결정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같이 또 이렇게 가물어 가지고, 지금 이렇게 바닥을 보시면 거의 가무릅니다. 지금 가물어 가지고 물이 많이 필요한 시기인데, 오늘 뭐 비 예보가 잡혀 있긴 하는데 비가 올지 안 올지 참 의문입니다. 그래서 관수 시설이 이 밭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 건너편에 이제 부사 계열, 후지 계열 미얀마 품종은 1500평 저 밭에는 관수 시설이 되어 있어서 제가 일주일에 한 2~3번씩 이제 물을 주고 있는데, 물을 주는 밭하고 안 주는 밭하고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물을 주는 밭은 조금 이렇게 꽃이 이렇게 피어나가는 거, 쉽게 말해서 이런 환경이 조금 더 빨리 이루어지는데, 이 밭은 관수 시설이 없어서 참 아쉽고, 이 수령이 오래되어 있지만은 그래도 찾는 분들이 많고, 저는 품종이 이제 시나노 스위트, 요가, 아리수, 후지 챔피언, 시나노 골드는 이제 수분수 겸해서 이제 몇 주 심어놨지만, 누비에스도 수분수 겸해서 한 20주 가까이 그렇게 심어놨는데, 해년마다 그 또 누비에스만 찾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누비에스를 좀 더 이제 심어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또 미얀마라는 또 후지 계열, 부사 계열 밭이 있고 해서, 저는 품종이 이제 이렇게 좀 다변화로 되어 있는 이유는 모든 그 사과의 판매를 직거래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재배 면적은 한 5,000평 정도 되지만 5,000평이라도 후지 계열이 이제 주력이고요. 이 밭은 뭐 한 500평 정도 됩니다. 우아래로. 그래서 그리 이제 심어져 있는 시나노 스위트인데, 오늘 꽃눈 점검도 좀 해보고, 또 꽃눈이 얼마만큼 왔는가, 정례 시기를 어떻게 잡아야 되나 하는 부분들을 보러 왔는데, 꽃눈이 아무래도 좀 부실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도 끝에 정화만 놔놓고 이렇게 따주는 정례 작업을 해야 되고, 이걸 전부 다 훑어버리면 입수가 부족해서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남겨놓을 부분들은 어느 정도 남겨놓고, 쉽게 말해서 정화의 끝부분 한두 마디 정도만 이렇게 제거를 해주시고 나머지는 이렇게 놔두셔야 됩니다. 이것은 나중에 꽃이 피면 꽃잎을 따버려야 되겠죠. 열매를 못 알게. 그래서 이 가지에 사과 하나 정도 열리게끔, 그러면 튼실한 그런 이제 열매가 열리겠죠. 그래서 봄은 찾아왔지만 아직까지 며칠 전에도 또 영하권으로 떨어지고 해서 뭐 냉해나 이런 부분들이 약간 좀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크게 뭐 냉해가 오지는 않은 것 같고요. 냉해가 오지는 않은 것 같고, 이렇게 나무에 이제 표피도 제가 이제 다 긁어내 봤고, 이렇게 아무리 이렇게 쭉 둘러보는데, 아무래도 올해는 좀 꽃눈이 많이 좀 부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장지성 꽃눈도 내가 이제 이렇게 많이 남겨놨는데, 이제 몇 가지는 솎아내야 되겠죠. 솎아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꽃눈 좀 튼실해서 열매가 얼면 이렇게 이제 처지니까, 이제 나눠봤는데, 아무래도 좀 또 전지를 또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에 쉽게 말해서 동계전정은 저는 이제 소금전정 위주로 했고요. 지금은 이제 장가지 위주로 또 전정 겸 또 정례 겸 일을 또 이렇게 병합해서 해야 될 그런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시나노 스위트의 품종을 소개를 해드렸고, 지금 시기는 정화에 꽃이 온 이 주변에 있는 꽃들은 이렇게 따줘야 된다는 거. 이게 이제 정례 작업입니다. 이게 정례 작업인데, 이렇게 따주시면 이렇게 작업이 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정보를 공유를 해봤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요가 품종으로 옮겨가서 요가 품종의 특성과 또 요가 품종의 맛, 생산 시기 이런 부분들을 또다시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